안녕하세요. 전국의 모든 아빠들에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아빠 학교장 권호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일 놀아도 행복한 아빠 놀이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아빠와 얼만큼 놀고 싶을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밤새도록 놀고 싶어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365일을 아빠와 매일매일 놀고 싶어 하는 것이 아이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아빠들은 아이와 매일 놀아주기보다도 30분, 1시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스트레스도 많이 증가하죠. 그런데 놀이의 달인 아빠 되는 비법을 배우면 누구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놀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놀이는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빠들은 놀이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놀이가 쉽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접근법입니다. 자, 놀이의 접근법이 쉬우면은 놀이가 쉽지만 놀이의 접근법을 모르면 놀이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놀이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와 놀면 항상 아이가 재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빠들은 아이와 놀이가 재미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도권 문제입니다. 놀이의 주도권이 아빠에게 있어야 놀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이의 주도권이 아이에게 있으면 어떤 놀이를 하든지 재미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이와 놀 때 아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들아, 이거 놀자, 저거 놀자.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들아, 어떤 놀이 하면 좋을까? 아들아, 네가 좋아하는 놀이가 뭐니? 이렇게 물어봐서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면은 무조건 재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은 온통 놀이터 천국이다. 저는 그 생활 놀이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이불 베개만 있어도 500가지 놀이를 할 수가 있고 또 박스만 있어도 500가지 놀이를 할 수가 있고 신문지가 있으면 무려 1000가지 이상 놀이를 할 수가 있고 아빠 몸뚱아리만 있어도 500가지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눈에 보이는 걸 다 놀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놀이를 따라 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경제적인 이득이 생깁니다. 장난감을 거의 구입하지 않고도 수많은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놀이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빠가 아이보다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빠의 컨디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아빠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아이와 한두 시간 놀아주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퇴근하자마자 쓰러지기 직전인데 아내가 또 당신 애랑 또 1시간 놀았어요, 2시간 놀았어요 이러면은 아빠들 지구를 떠나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자, 바로 이렇게 아빠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하는 놀이 따로 있습니다. 자,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놀이의 달인 아빠 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의 접근법을 알면 누구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아이와 잘 놀 수 있습니다. 여기는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 컨택, 아빠의 큰 목소리, 자, 헐리우드 액션과 헐리우드 언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이 컨택입니다. 자,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못 놀아주는 아빠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아이 눈을 쳐다보지 않아. 그래서 아이와 놀이 시작할 때 아빠가 이럽니다. 아이가 여기 있어. 근데 쳐다보지는 않고 야, 철수야, 아빠랑 놀자 이럽니다. 애들 금방 합니다. 아빠가 별로 놀고 싶지 않구나. 금방 눈치챕니다. 자, 우리가 눈을 쳐다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눈은 마음의 창이죠. 바로 눈을 통하여 아이의 마음과 감정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눈을 쳐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아빠의 큰 목소리입니다. 이게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아빠의 큰 목소리가 바로 놀이란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엄마와 아빠의 목소리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요. 자, 엄마의 목소리는 중고음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빠의 목소리는 중저음 목소리입니다. 바로 중저음 목소리가 놀이를 만드는 멋진 목소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빠가 아이와 잘 놀아주는 자체로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빠가 아이와 노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바로
때문에 아빠가 아이와 놀 때 큰 목소리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헐리우드 언어입니다. 자, 사파는 바로 이불 속 탈출하기입니다. 이불을 펼친 후에 아이를 눕혀놔. 그리고 둘둘 말고 탈출해! 이러면 아이가 탈출하는 건데요. 자, 이때 아빠가 가만히 있고 아이가 탈출해봐. 재미없습니다. 자, 이때 뭘 해야 됩니까, 아빠가? 자, 힘내라! 잘한다! 잘한다! 멋지다! 뭐 이런 그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언어를 해주는 걸 통해서 바로 이제 교감이 생기고 상호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보다 훨씬 온 힘을 기울여서 이불을 탈출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과연 놀이의 재미를 만드는 요소가 어떨 때 재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할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이럴 때 바로 재미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씨름 있잖아요. 아빠와 아이가 서로 손바닥을 마주대고 씨름을 하는 거야. 자, 이때 못 놀아주는 아빠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자, 시작하자마자 아빠가 아이를 훅 밀어. 아이가 쓰러져. 그리고 아빠가 내가 이겼다. 이런데 아이가 막 울라 그래. 놀이가 파토나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손바닥 씨름할 때도 첫 번째 오디오가 필요한 거죠. 이때는 영차나 용을 쓰는 거죠. 자, 시작하면 영차 또는 이런 용 쓰는 거,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 뭡니까? 바로 아이가 쓰러질 듯 말 듯 여기서 재미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은 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아빠가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고 아파라, 아빠 죽겠다, 이럴 때 빵 터지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커다란 거인인데 자기가 그 거인을 쓰러뜨렸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빵 터지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바로 이제 헐리우드 액션, 자, 헐리우드 언어를 잘 사용하면 어떤 놀이든지 재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매일 놀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라. 놀이할 때 아빠의 생각과 의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아들아, 딸아, 어떤 놀이 할까?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하면 거의 99% 성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면 매일 놀아도 된다. 자, 우리 많은 아빠들이 우리 잘못된 관념이 뭐냐면은 자꾸만 매일매일 새로운 놀이를 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며칠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매일매일 새로운 놀이를 할 수 있어? 이거 불가능해요. 그거 포기하세요. 그거는 재미도 없어. 중요한 거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놀아도 된다는 거예요. 1년 365일 놀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숨바꼭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숨바꼭질은 매일매일 놀아도 재미가 있는 놀이입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교 때도 숨바꼭질을 자주 했지만 중학생이 돼도 숨바꼭질을 잘했습니다. 명절 때 사촌이나 육친이 오면은 작은 집에서 그냥 숨바꼭질을 맨날 했습니다. 자, 왜 숨바꼭질이 재밌을까요? 바로 태아 본능입니다. 숨바꼭질 속에는 바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같은 느낌, 바로 좁은 공간, 또 들릴 듯 말 듯한 소리, 또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숨바꼭질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숨바꼭질을 실제로 해보면은 못 놀아주는 아빠와 잘 놀아주는 아빠와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의 경우 술래잡기를 시작했어. 그러면은 아빠가 술래야. 그리고 아이가 숨었어. 자, 아빠가 꼭꼭 숨어라 5번 한 다음에 찾는다 하고 찾는데 아빠가 5초 만에 찾는 거야. 너 여기 있구나.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잖아요. 왜 재미없어? 설렘이 없잖아요. 자, FM은 이렇죠. 자,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술래를 정하고 아빠가 이제 꼭꼭 숨어라 하고 아이가 숨었어. 아이는 숨는데 뻔하죠. 첫 번째는 이제 안방 침대 밑, 또 안방 방문 뒤, 세 번째는 옷장 안에 주로 많이 숨죠. 자, 아빠 찾는다 하고 어디가 됩니까? 바로 찾는 게 아니라 괜히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면서 아이고 우리 딸 냉장고 안에 없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또 세탁기 문을 열면서 아이고 우리 딸 세탁기 안에도 없네.
자, 이거를 아이가 어슴푸레하게 다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거죠. 아, 우리 아빠 바보야. 나 여기 있는데 나도 못 찾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몇 번 한 다음에 1, 2분 지나면 저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여기서 또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절수야, 어디 갔지? 못 찾겠네. 자, 이때 이제 5세 이하라고 하면 자진신고 들어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자진신고를 합니다. 근데 6세가 나오면은 한 3분의 2 정도는 안 나와요. 죽어도 안 나와.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럼 만약 아이가 침대 밑에 있으면 또 여기서 이제 쇼를 좀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 못 찾겠네, 못 찾겠네.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아이가 애간장이 다 녹다 못해 그냥 또 나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왜 못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이제 그 숨바꼭질을 통해서 아이의 애간장이 다 녹는 거죠. 자, 이때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은 바로 이제 행복 에너지는 엔돌핀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놀이를 만족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가위바위보 놀이입니다. 이 놀이 역시 1년 365일을 매일 해도 재미있는 놀이입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죠. 첫 번째는 가위바위보에서 손목 맞기, 가위바위보에서 골반 맞기, 가위바위보 간지럼 태우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근데 자 이것도 그 보통 그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하는 아빠들 경우 재미없어요. 자, 잘 보시면 골반 맞기를 했어. 근데 아이가 이겼어. 근데 아이가 아빠를 때렸어. 근데 아빠가 이래요. 하나도 안 아프다.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니? 재미가 없잖아요. 나 간지럼 태우기 했어. 아이가 이겼어. 아빠를 간지럼 태웠어. 근데 아빠가 하나도 안 간지럽다. 이래봐요. 재미가 없잖아. 자, 바로 헐리우드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헐리우드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을 경우 이긴 사람은 먼저 만세를 불러. 만세! 외치고 골반을 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FM을 한번 선보이겠습니다. 자, 아빠와 아이가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자, 아이가 이겼습니다. 아이가 만세 외쳤습니다. 자, 아이가 아빠 골반을 딱 때렸습니다. 이러자 아빠는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그 표정과 함께 거의 너무 아파서 그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해주는 겁니다. 이 아빠 이런 모습 보고 아이가 빵 터지는 거죠. 자, 이때 언어는 이제 세 가지 언어를 씁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빠 죽겠다, 못 살겠다. 자, 이런 언어는 우리가 다 아는데 평소에 쓰는 언어는 또 아니죠. 그런데 이제 놀이에서는 이런 언어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필요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손목 맞기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이겼어. 그럼 아이가 자, 만세 외치고 아빠 손목을 딱 때렸어. 아빠 죽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자, 마지막으로 간지럼 태우기도 아이가 이겨서 만세 한 다음에 아빠를 간지럼 막 태웠어. 이때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의 손이 아빠를 닿자마자 몸을 거면서 이걸 해주면 빵빵 터진다는 거죠. 다음은 전통 놀이인 나 잡아봐라입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그 눈을 가리고 하는 경우와 또 눈을 뜨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실에서 할 때는 주로 이제 밤에 주로 합니다. 모든 소등을 다 한 다음에 나 잡아봐를 하는 거죠. 그럼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감각으로 이렇게 찾는 거죠. 이 놀이 역시 가위바위보에서 순례를 정하는 거죠.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안대나 수건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감각으로 찾는 거죠. 자, 이때도 찾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디 갔지? 못 찾겠네 하면서 더듬더듬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무리 깜깜해도 어슴푸레하게 좀 보이긴 합니다. 자, 이때 아빠가 순례가 돼서 찾을 때 아빠가 바로 찾는 게 아니라 아이를 잡을 듯 말 듯 이런 걸 자꾸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재밌는 거죠. 바로 잡힐 듯 말 듯 여기서 재미가 나오는 거죠. 자, 거꾸로 아이가 순례가 됐어. 이때는 아빠가 10초 이내에 잡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순례가 됐어. 자, 시작했어. 이렇게 하면은 10초 이내에 아빠를 잡았을 때 아이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박스 터널 통과하기 놀이입니다. 자,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박스가 필요한데요. 우체국 박스 5호 4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장용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자, 박스를 나란히 놓은 다음에 포장용 테이프로 둘둘 말면은 2m 박스 터널이 생깁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처럼 잘 보시면은 박스를 사이에 두고 부모들이 서로 마주보고 앉는 거 보시죠. 자, 집에서는 집에서도 이와 같이 박스를 가운데 놓고 엄마 아빠가 서로 마주보고 앉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포복으로 통과하는 거죠. 2m를. 자, 이때 엄마 아빠 역할이 틀립니다. 아이가 들어가려고 할 때 아빠는 출발 외쳐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통과하는 도중에는 자, 박스를 치면서 우 해줍니다. 자, 나올 때는 엄마가 성공 외쳐줍니다. 자, 아이가 또 이쪽으로 와서 들어가려고 할 때 출발 아빠가 외쳐주고요. 통과하는 도중에 우 하고 또 나올 땐 성공 이걸 반복적으로 해줍니다. 자, 바로 출발, 성공, 우 이런 과정들이 아이에게 성취감을 들게 해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이렇게 20번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4세, 5세, 6세 아이들은 거의 그 에너지가 바닥이 납니다. 7세, 8세, 9세의 에너자이저급 아이들은 20번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에너지가 쌩쌩해. 이럴 때는 이런 아이를 위한 특별한 그 놀이가 있죠. 바로 철조망 통과학입니다. 앞으로 기어가는 게 아니라 누워서 통과하는 겁니다. 이때의 모습을 잘 보시면은 양손과 양팔을 사용해야 되고 온몸의 신경과 근육을 모두 사용해야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철조망 통과는 포복보다도 3배 이상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세, 8세, 9세 남자아이라도 20번을 통과하게 되면은 큰 대자로 딱 뻗습니다. 자, 이때 아빠가 마지막 카운트 펀치를 날립니다. 아이가 누워있어. 숨을 몰아쉬고 있어.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오늘 재밌었냐? 네, 아빠.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아들아, 오늘 또 무슨 놀이 할까? 이러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쉬고 싶어요. 아빠, 졸려요. 자, 바로 박스 터널 통과하기 20번 하는 것 같고 그날 놀이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엄마 아빠는 힘이 거의 들지 않았지만 아이만 왕창 힘이 드는 놀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공룡다리 탈출하기입니다. 자, 우리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다리 밑으로 아이가 통과하는 거 보이시죠? 자, 바로 아빠가 공룡이 되고 아이가 공룡다리를 탈출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자, 아빠는 어떻게 됩니까? 아빠는 쓴 상태에서 공룡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1초에 한 번씩 다리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1초, 2초. 그러면 이 다리를 옮길 때 아이가 쏙 지나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 아빠는 오디오 어떻게 됩니까? 공룡 소리 내는 겁니다. 자, 한 발 할 때마다 그릉, 그릉, 그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쏙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근데 놀이의 재미는 어디에 있냐? 바로 난이도를 점점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아빠가 그릉 하고 한 발을 디뎠어. 근데 아이가 쏙 지나갔어. 처음에는 쏙 지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빠가 한 발을 그릉 하고 내딛었어. 이때는 아이가 지나갈 때 아이의 다리를 살짝 묶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오므려서 겨우 빠져나가게 하고 그 중간쯤 되면은 아이가 쏙 지나갈 때 아빠의 양 다리가 아이의 허리를 갖다가 조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양 팔과 다리를 휘저으면서 탈출하는데 이제 겨우 탈출하고 이렇게 난이도를 점점 높이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스릴이 있잖아요. 바로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탈출할 수 있어. 이러니까 아이가 계속 이 놀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20번, 30번 정도 하다 보면은 아빠는 거의 힘이 안 들어. 근데 아이는 계속 기어가면서 탈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에너지가 금방 방전되는 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빠들이 피곤할 때 이런 놀이 하면은 아빠는 힘이 하나도 들지 않지만 아이는 힘이 왕창 들어서 아이는 왕창 힘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매우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이들은 놀이를 통하여 세상을 배우고 20가지 인성이 형성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놀이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루에 1분만 매일 놀아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